넓이. 그 정적분의 정의를 살펴보면 구분구조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게 잘 나가고 간다고. 그 포물선이 있는데 그 잘게 자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뭔가 표현이 됐는데 등분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그게 우리가 x축과 이루고 있는 부호를 가진 넓이와 같다. 부호가 있는 넓이이다. 정적분의 정의는. 그랬죠? 읽어봐. 부호가 있는 넓이.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게 당연해 보여. 부호가 있는 넓이가 정적분이니까 태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호가 있는 넓이를 계산하겠군 해서 기본적인 접근을 해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y는 fx가 있대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하자. 0에서부터 1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고 1에서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하고 이렇게 넓이를 t라고 했어요. 넓이를 s하고 t라 했어. 이렇게. 뭐 좀 하려고 하면 분필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게임은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니까요. 나 가만히 있으면 좋지. 나도 가만히 있을래. 넓이가 s라 그랬는데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잖아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s라고 쓰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살짝 업그레이드. 1에서부터 0까지 fx dx는 무엇일까요? 아래끝 위끝이 뒤집혔으니까 음수죠? 음수가 되는 거라서 s 이렇게 확인하셔도 좋고 fx가 있는데 1에서부터 0까지 간다는 말은 이쪽으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로 갔을 때는 델타 x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이렇게 델타 x가 0보다 작은 것이고 0에서 1을 빼고 n등분한 게 델타 x라고 했잖아. 부호만 따질 거면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그게 대충 델타 x의 부호가 될 거라서 음수가 되고 함수값 또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랑 곱해 직사각형을 연상하면 되겠지. 양수가 되는 거라서 너랑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네.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1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했어. 그러면 함수값이 여기 좀 중요함.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의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랑 항상 같다. 인정?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넌 t야 이렇게 하면 되고 인테그랄 2에서부터 1까지 fx dx 너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t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읽어내는 방법은 2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다 그랬으니까 델타 x가 1에서 2를 빼는 게 델타 x잖아. 델타 x의 부호가 그래서 음수라는 얘기고 델타 x의 부호가 이제 음수니까 함수값은 양의값을 갖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를 단다. 이때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특이한 방향이 아닌 정방향으로 지금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정방향으로 적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넓이랑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아래는 좀 다르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요. 정방향이 아니죠. 2에서부터 1까지 가는 거니까 델타 x가 음수가 되는 거라서 너는 넓이랑 같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의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대. 한 세 가지 정도 할까? 귀찮은데? 한 번에 하자. 여기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에 있는 그 축과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징검다리를 하나 놓자. 여기 C라고 이렇게 놓자. C라고 놓으면 A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넓이가 나오고 C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랑 넓이랑 같을 거니까 그 두 개를 합해야 되는 거잖냐. 천천히 다시 할게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였잖아요. 음수니까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아야겠죠? 안녕하세요 꼬꼬마 친구들. 그 다음에 정신 차려 이씨.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정적분의 결과랑 넓이랑 같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네.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니 너는 a에서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니까. 그 얘를 통칭하자고.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에서부터 c까지는 음수니까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고요. c에서부터 b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하신 거 아니겠어요? 넓이를 구하려면요.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앞에 정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값이 나온 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적분을 잘하면 된다.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미적분 1에서 많이 나와.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니까. 미적분 2에서는 그래프 그리다가 암 걸릴 수 있거든. 암 걸릴 수 있어서 수식으로 푸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갈 거면 이런 걸 하겠지?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너 처음에 이거부터 하지 않냐? 언제 이 새끼가 0이 되지? 이거를 찾겠지. 그러면 그게 만약에 C가 0이 된다, 이걸 발견했다 해.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이게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고 C에서부터 B까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겠지. 맞지? 맞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래. 절대값이 0되게 하는 x값을 찾는다? 그래 놓고 해당하는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흘러가는 거니까 a하고 b 사이에 걔가 껴있다면 그 a에서부터 c까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고 c에서도 b까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서 붙이면 되겠네.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a에서부터 c까지는 음수였으니까 a에서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c에서부터 b까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fx의 dx로 해야지 라고 계산 과정을 추론해내면 된다. 계산은 이렇게 할 건데 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에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지요. 됐죠? 그래. 됐다 그랬어. 세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넓이를 구하는데 그 동생이 와서 이랬대. 그 잘생긴 동생이 와서 그 누나 나 넓이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이렇게 물었대. 그럼 뭐라 그럴래? 이 병신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해? 병신아 이러지 말고 이렇게 구해도 되던데 그랬어 동생이. 그럼 뭐라 할래 민준아? 너 진짜 동생이 있다 너 그지? 없냐 동생? 있지. 동생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딱히 동생이란 대화가 없구나. 그렇구나. 지환아, 형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형 수학 존나 잘하잖아. 형이 너한테 딱 떠보려고 딱 물어봤어. 그럼 뭐라 그럴래? 형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게 함수가 뿅 하고 이렇게 있대.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니까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양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얘가. 양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넓이를 얘라고 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착한 게 이런 것도 있지. 여기 A에서부터 B까지가 있어. 뿅 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양음이 바뀌지가 않네. 맞아.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겠지.
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였다면 정적분의 결과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은 부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지? 근데 이제 동생이 또 와서 이제 형 어떤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게 있던데? 이거는 뭐야? 반대로 꺾어줘?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집에 가면 돼. 안녕 하고 이게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예를 들어 그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 다를 게 있어? 없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있으나 다를 게 있어? 없지. 그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있다는 얘기는 예상컨대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좀 더 벌릴까? 이런 거지 않을까? 아, 하기 싫어? 아, 알았어. 정적분의 결과야. 지금 내가 쓰는 건 정적분의 결과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게 5랜다? 그럴 수 있잖아. 정적분의 결과가. 그 얘는 얼마야? 5지. 계절하네. 일 거 아니냐. 왜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내면 그게 2라는 얘기니까 2에다가 절대값을 걸어도 1 거 아니냐. 맞지? 여기를 하란다? 여기를 하란 얘기는 이거 꺾어야 되는 거니까 3이잖아. 3 더하기 5 이런 거네. 오른쪽이 더 크네. 보여? 그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건 다 기출문제 같지 않냐? 다 출제가 될 것 같지 않니? 나만 그러니?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이제 이번에 2래. 이렇게 됐대. 병신짓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인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넣으면 그냥 5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해. 오른쪽을 하면 얼마 되는 거야? 7이랑 2랑 합하니까 막 9가 되고 막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등식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그래프를 추론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겠지. 물론 그 숫자 계산은 달라졌는데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하라는 얘기는 너 스스로 이런 거 감소 상태에서 어떤 거의 정적분 결과가 큰지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라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0으로 부딪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 거기에서 뭐가 큰지 작은지는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비교를 스스로 한번 해보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지. 이 둘 다 중요한 패턴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그 단일 함수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했어. 함수가 있으면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넓이인데 넓이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 많이 나와.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양함수만 할게.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어. 그 넓이를 구하래. x축을 보기 편하게 여기다 더 줄게. 그러면 넓이? 이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거기서 A서부터 B까지가 있잖아. 그러면 하면 되겠네? 맞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빼. 그 다음에 dx를 해도 되겠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요만큼 배불뚝이가 나오고 gx를 적분하면 이렇게 홀쭉이가 나와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요만큼이 넓이가 될 거 아니겠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이번엔 x축이 여기 있대. 이렇게 집중? 그 a에서부터 b까지 위쪽에 있는 넓이는 fx를 적분하면 되지.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는 a에서부터 b까지 뭐 해야 나와? 갑자기 어려워졌어? 왜? 별거 아닌데? 위에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 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요거를 하면 되죠. 넓이에요.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를 하면 음수 나오지 않니? 함수값이 음수니까. 그 넓이를 하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그러면 너랑 나랑 두 개를 합해봐. 또 얘지. 또 얘야. 또 얘고 이번에는 x축이 여기 있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컨셉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를 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큰 놈의 넓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 거잖아. 저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잖니?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잖아.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넓이가 될 거고, 그 넓이를 빼라 그랬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맞지? 해보면 fx에 그 붙어있는 그 부호는 양수고 gx에 붙어있는 부호는 이제 음수잖아. 그 f에서 g를 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그래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하기로 해. 함수값이 큰 거에서 함수값이 작은 것을 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미적분 원 설명 방법이야. 얘가 미적분 원 설명 방법이고, 미적분 2를 알면 구분구조법을 설명하면 한 방에 갈 수는 있어. 근데 지금은 교과 목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자. 결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 치자. 이렇게 기억하자고. 됐죠? 여기가 1번. 소소한 이런 것들이 참 요즘에 중요하더라고. 그렇더라고. 그 얘를 각색하면 y값이 큰 거에서 y값이 작은 것을 뺀 그런 느낌 아니겠어? 그치? y값이 큰 거에서 y값이 작은 것을 뺀 그 적분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 그래. 이번에는 y는 fx가 있어. y는 gx가 이렇게 간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걔도 하면 되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 여기 보이지? C라고 칭하자고.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함수값이 큰 걸 작은 걸 빼기로 했잖아. 큰 게 F니까 fx에서 g를 빼서 너를 적분하면 돼요. 이게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는 함수값이 큰 게 세모고 작은 게 동그라미니까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빼. 그 GX에서 fx를 빼서 너를 적분하면 돼요 라고 나눠서 설명하면 될 일인 거야. 그 두 그래프가 교점이 있는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교점을 찾는 것이 일단 관건이겠네. 교점을 찾아서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다, 큰 거 작은 걸 뺀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나오니까 할게. 얘는 x는 fy, 여기는 x는 gy라 할게.
이렇게 일부러 y는 x 대칭을 시켜놨어. y는 x 대칭을 시켜놨고 얘도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그래프라 그랬지 함수라고는 안 했다.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y축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y축 기준으로 A에서부터 B까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그렇게 물었다 치자. 물었다 치면 얘도 똑같아. 여기서는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 쳤잖아. 저기서는 x값이 큰 거에서 x값이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 치면 된다는 얘기지. y는 x 대칭을 했으니까.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이 다를 리가 없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여서 똑같이 간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가 있는데 x값이 큰 거는 fy잖아. fy. x값이 큰 거야. x값이 작은 건 gy잖아. gy를 해. 근데 우리 어디로 적분하고 있지? y축으로 이렇게 적분하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dy를 붙이면 되겠네.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x의 범위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전부 다 x를 회귀시켜서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 예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교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잘 안 나와. 내면 안 돼. 내면 안 되는데 미적분에서 내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내. 니네 학교 말이야. 자꾸 내. 그래서 이제 했어. 간단하게 저렇게만 알면 돼. 이렇게 자세하게 뭐 하지는 않아. 세 번째. 몇 가지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미적분의 부분적분을 알면 미적분 2에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간단하게 증명이 안 돼서 일단 피곤해. 일단 공식부터 알려주고 증명할게. x, 알파, 베타 이렇게. 그다음에 x가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지금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려놨냐면 음수로 그려놨지. 음수로 그려놔서 단 a는 음수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저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정적분의 결과가 그 넓이지 않겠어? 그 적분을 하면 되겠지. 그 적분을 이제 할 생각이야. 할 생각인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 0이 없잖아. 따라해봐. 0이 없다. 이제 집중해봐. 0이 없다.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나를 원점으로 보낼 거야. 하나를 어디로 보낸다고? 원점으로 보낸다고. 요거 잘 기억해라. 하나 원점으로 보내면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나 얘 원점으로 보낼 거거든.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바뀐다.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야. 그러면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저거의 넓이랑 얘의 넓이가 다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할 생각이야? 괜찮지? 근데 식을 써. 평행이동 했잖아요. 맞아. 그냥 fx라고 쓸게. fx라고 쓰면 좀 그래? 알았어. gx라고 쓸게. gx.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알파를 대입하는 느낌으로 식을 이렇게 쓰시고 x 대신에 a 더하기 알파를 집어넣어. 뭐라는 거야? x 대신에 뭐래? x 더하기 알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알파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냥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뭐 그래. 그래서 적분이나 해보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알파까지 a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전개를 합시다. x제곱이 되고 알파 빼기 베타의 x가 되고 너를 정적분을 걸면 넓이가 나오겠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적분을 해. a에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알파 빼기 베타가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x의 제곱이 있고 여기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를 집어넣자. 뭐 이렇게 해도 귀찮은 건 똑같아. 됐지? 계산해봐 이제. 해봐 계산. 해봐. 영은 넣을 필요 없잖아. 베타 빼기 알파만 잘 넣어봐. 플러스로 해야지. 플러스. 아, 이거 대단 귀찮네. 아, 빨리빨리 계산해. 응? 6분의 2. 뭐지? 3. 이렇게? 오, 잘못 계산했는데? 뭐 잘못 계산했어? 베타 빼기 알파 넣고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 2분의 1을 받고 6분의 2 3 계산이 잘못됐는데? 뭐 잘못됐지? 하여튼 해봐. 계산 좀 해봐. 에이, 여기 잘못 썼잖아. 잘못 썼지? 잘못 썼잖아. 얘기 좀 해주지. 얘기를 안 해줘. 얘는 그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렇게 와야겠네. 맞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a가 있고 6분의 여기는 2니까 2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빼기 3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귀찮아라. 그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나 봐. 맞지? 그래. 이제 다시는 증명 안 할 거야. 외워. 집중. 둘러싸인 범위의 넓이는 교점에 x좌표 차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를 떠올려 6 절대값 a를 한다. 세제곱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잖아.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차수를 하나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점에 x좌표 차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를 생각해. 6으로 나눴지? 뭐 곱하라고? 절대값 a를 곱한다. a가 음수였을 때는 넓이 그 상태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a가 양수였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붙인다. 그렇게 한 거야. 교점 x좌표 차 세제곱 6으로 나눠 절대값 a를 곱한다. 그렇게 기억해줘. 그리고 유도 과정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하는 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되게 유용하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의 x-2의 dx 같은 걸 물었다 치자.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면 얘 생김새가 이럴 거 아니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2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라 했으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달면 되잖냐? 맞지? 그럼 너의 넓이는 뭐냐면 교점 x좌표 차가 2야.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를 떠올리라니까 6을 하고 절대값 a니까 1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넓이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좋단다. 오케이? 오케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두 번째. 3차함수가 있어. 뭐하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네. 인정? 도함수지? 집중.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를 해볼게. 도함수를 정적분했잖아. 그럼 따라해봐. 도함수를 정적분? 다시 도함수를 정적분? 얘는 함수값이 뺄셈으로 나온다. f 프라임을 적분하면 f잖아. 그럼 f의 베타에서 f의 알파를 빼는 거다. 함수값이 뺄셈으로 나온다. 이것을 함수값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어. 변화는 부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거를 했잖아. 도함수의 넓이를 구한 거지. 도함수의 넓이를 구했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값이 항상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 것과 마찬가지겠지? 대충 얘기하면. 괜찮아? 그러면 이 부분의 정적분의 결과가 f 베타하고 f 알파하고 사실 정적분만 보면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거 아니냐. 근데 넓이를 구했다는 말은 f 베타와 f 알파의 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차는 양수라고 하면. 이것도 이해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가 5였다고 해봐. 이 말은 f 베타와 f 알파의 함수값의 차가 얼마라는 소리야? 5라는 소리라고. 오케이. 그 값의 차를 알려준다고. 3차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넓이, 자 집중. 오, 집중.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 뭐라고? 뭐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3차 함수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여서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그 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공식처럼 개원해? 뭘 개원해?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 거야. 교점 x표차 세제곱 3 곱하기 2를 떠올려 6으로 나누고 절대값 a를 곱한다. 세 번째. 아이 또 하려니까 또 할 게 많네. 아 이거 어쩜 좋냐 이거. 이렇게 할 게 많아. 오늘 진호 생일인데 진호 아프대. 아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나? 자 y는 fx. 생일이가 어떻게 하냐고? 카톡에 뜨잖아. 내가 뭐 호구조사를 했겠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gx랑 fx가 있대. 넓이를 구하낸다? 그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교점을 찾아. 왜냐면 적분할 구간을 설계해야 되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고 싶은 거지. 교점을 찾아. 그리고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군요. 맞지? 그렇게 하면 돼. 따라해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동생이 온다? 형 있잖아.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이걸 그대로 할까? 그냥 차함수 해볼게. 그냥 차함수 할게. 차함수는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거야. 여기 양수고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음수고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양수예요. 지금 나는 차함수 그리고 있는 거야? 요거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차함수를 그렸어. 차함수를 그리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거니까 2차식인 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랑 저 부분의 넓이가 같냐 다르냐? 훌륭해. 일단 같다고 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같냐 다르냐?
진짜? 같아. 같다고. 왜냐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구분구조법의 원리를 적용시켜봐. 선이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냐. 이런 선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선을 어떻게 구했냐면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이 차함수 입장에서는 이 선이 그거지. 함수값을 찾아놔 지금 얘가. 걔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너의 넓이랑 너의 넓이가 다를 리가 없어요.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이번에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잠깐만, 아까 우리 그 공식처럼 기억했던 게 교점의 x좌표 차의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 6을 해라. 여기는 변함이 없지. 근데 앞에 뭐 곱하기로 했지? 절대값 a를 곱하기로 했지. 절대값 a를 곱할 텐데 얘랑 연립해 봤댔자 여기 fx가 뭐라고 할까? ax 제곱으로 출발을 하면 얘를 건드리니? 건드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도 좋다야. 이렇게 됐어?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 할 게 많지. 아이 어쩜 좋지. 여기 미분계수가 0되게 하는 지점 보이죠? 극소값 있잖아. 이 미분계수가 0되게 하는 지점을 위에서는 어떻게 찾니? 그냥 이거 연결하면 되는 거니? 이렇게?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 연결하면 되니? 아니야. 함수를 뺄 때는 미분계수끼리도 같이 빼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 함수 쳐다보면은 여기는 직선인데 여기 기울기를 1이라고 뻥을 칠게. 이렇게? 그 이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1자리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 미분계수끼리 빼게 되면 0 될 거 아니냐. 그 지점이야 여기는. 됐지? 조심해야 돼. 이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지점은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과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면 돼. 이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여기 있을 거고 걔가 여기라고. 됐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뭐 엎어져 있다고 다르지 않아. 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대. fx가 ax 제곱이라고 돼 있고 직선은 y는 gx가 있대. 이제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냥 간다. 교점을 찾아야겠다. 일단 교점을 찾자. 이렇게 교점을 찾아놓고 차함수의 넓이를 구해도 괜찮으니까 대충 이제 요걸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겠지. 넓이는 같을 거고 얘의 대칭축은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을 찾으면 거기에서 대칭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어쨌든 넓이가 같은 거니까 똑같아. 교점의 x좌표 차의 세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누고 절대값 a를 하면 된다. 됐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네? 아닌데? 네 번째 이렇게. 이번에 여기. 요거부터 해야겠다. 이거. 두 그래프, 둘 다 2차식이래. 지금 하는 건 다 2차식이야. 다 2차식이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 계속 떠올려야 될 거는 공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하면 돼. 요거를 기억해야 돼. 계속. 그게 우선이야. 그게 우선이고 해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 G에서 F를 뺄 거 아니냐. GX에서 FX를 빼서 너의 그 적분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그 여기는 이 GX를 뭐 할까? X제곱으로 출발했다 했고 하고 너를 뭐 그 5X제곱으로 출발하는 이런 상태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뺄셈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 입장에서도 이걸 계산을 해보면 G에서 그 F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거지. 괜찮아? 그래.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그대로 그려내면 얘가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어차피 너에서 너를 빼나 너에서 너를 빼나 차를 모아놓은 게 얘일 거기 때문에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가 다를 리가 없다는 거지. 됐지? 여기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이거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 차 세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누고 어차피 얘에서의 x제곱의 개수만 필요했던 거야. 절대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x제곱의 계수의 차를 생각해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어떻게 흐름 보여? 흐름 보여?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거 뺀 다음 적분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교점이 일단 구해져야 돼. 교점을 구해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넓이가 같은 것만 그리면 되잖아.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 형태를 보기 편하라고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함수를 내가 그려놓은 것이고 실제 얘를 넓이를 구할 땐 G에서 F를 빼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생겼을 거라고 원래는. 근데 얘의 넓이를 구하나 얘의 넓이를 구하나 넓이가 다를 리는 없을 거 아니냐. 얘는 그렇게 설명했던 거고 얘는 2차식에서 2차식을 빼고 있는 건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노란색에서 흰색을 뺐잖아. 그러면 요 식이 나오는데 걔의 형태는 이랬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라고. 또 거꾸로 그리고 싶으면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잖아. 어차피 2차식인 건 변함이 없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다르니까. 그 걔는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다르겠냐고. 그런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중요한 건 뭐다?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한다가 제일 중요하다. 하다 보니 2차식에 나오게 되면 공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조금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의 경우는 옛날에 참 많이 나왔다. 지금은 따라해봐. 안 나온다. 얘 안다고 편한 문제가 안 나와. 대수능 기준으로. 나오질 않아. 이게 뭔가 사교육 카르텔 느낌이잖아 지금 이거. 뭔가 좀 빨리 푸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는 것 같잖아. 평가원이 싫어해. 싫어해서 수능 기준에서는 이런 거 편한 게 요즘엔 안 나오는데 옛날 문제는 많이 있고 내신에서는 뭐 잘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하자 그런 얘기고. 3차 함수. 공식이 엄청 많아.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게 네임드 함수들이기 때문에 공식이 다 있어. 별의별 공식이 다 있어. 필요한 것만 하자고. 쓸데없는 거 뭐하러 하냐. 하나 하기도 벅찬데. 두 번째 3차 함수. 3차 함수에서 알아야 될 공식은 딱 하나야. 아주 좋아. 딱 하나. 양수인 걸로 해야 계산이 편하겠지? 이렇게 에이씨 알파 베타 이렇게 해놓고 x축이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거야. 여기는 축이 접선이라는 걸 좀 기억해줘. 축이 접선이야. 그러면 fx가 있어. 3차 함수의 식을 써야지. 최고차의 계수를 a 대충 a라 하고 양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있지. 그 다음에 x-알파는 한 개 들고 있고 x-베타는 두 개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적분하러 가야지. 이런 상태였어. 그러면 그대로 적분하기는 불편하니까 하나를 원점으로 두면 편하겠지. 원점으로 두는 걸 알파로 둬도 되고 베타로 둬도 돼. 근데 그 알파로 두자.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 그러면 그 알파만큼 뺀 거 아니냐. 알파만큼 뺀 거니까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겠지. 됐지?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x 대신에 x 더하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놓고 gx를 하나 만들어. gx는 a에다가 x가 되고 x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하기 싫겠다. 어쩌면 좋아. 자 시작. 뭐 앞에 거를 해도 되고 뒤에 거를 해도 돼. 뭐 뭘 해도 상관없어. 뭘 해도 귀찮은 건 매한가지지. 또 이제 일일이 전개해라 또. 응? 네가 해. 아유, 참 피곤하다. 여기는 잘 따라왔지? 잘 따라왔지? 한다 이제.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전적분만 해내면 돼. a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적분하는 거니까 4분의 1의 x의 4제곱 어이구 3분의 2의 알파 빼기 베타의
x의 세제곱 아이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x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아니 이게 아니잖아. 적분을 해놓고 적분기를 또 걸고 그래. 이렇게 해놓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큰일 났어. 계산해야 돼. 베타 다 집어넣고 빼기 알파 다 집어넣는 거면 피곤하니까 하나씩 하자고. 베타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 집어넣은 거 뺀다. 베타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 집어넣은 거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할 생각이야. A가 있고 4분의 베타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 집어넣은 거 뺀다. 3분의 2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가 있는데 베타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 집어넣은 거 뺀다. 이렇게. 그 다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있는데 베타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 집어넣은 거 뺀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아이고야. 이걸 하잖아. 이걸 하면 내가 귀찮아서 그래. 교점의 x좌표 차. 적분했으니까 4제곱이겠지? 저 비웃음들 봐. 4제곱. 너는 해. 4제곱을 하고 4 곱하기 3을 떠올려. 12 하고 곱하기 절대값의 1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만 외울 거지? 한번 해봐. 따라해봐. 해본다. 안 따라해? 해본다. 해봐. 해봐. 아무튼 여기를 0으로 두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저기를 0으로 두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래. 뭐가 됐든 불편해. 딱 봐도 하기 싫잖아. 외운다. 이렇게. 교점의 x좌표 차 4제곱을 하고 4 곱하기 3을 떠올려 12로 나누고 절대값 a를 한다. 부분적분법을 아시는 분은 부분적분으로 증명을 하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또 하고 됐어. 저렇게 외우세요. 외우세요 뭐야. 쟤도 4차 함수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도함수가 저렇게 생겨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어요. 등장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좀 들어볼게.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어. 그림이 좀 그렇네. 저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는 거야? 있겠지 뭐. 이렇게 있고 y는 fx야. y는 gx야.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떴대. 그럼 뭐부터 생각하자고?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합시다. 요거부터 떠올리는 거야. 그럼 교점부터 찾아야죠.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얘가 3x x제곱 하자. x제곱 마이너스 뭐 5x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놈이 어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1이었대. 넌 얼마야? 1하면 그래? 1하면 그렇구나. 10이었대. 10도 좀 그래. 3 할까? 3 해야 편하겠다. 3. 얘가 3이었대. 얘는 얼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렸었어야 해. 네가 지금. 이 교점을 찾으려면 너랑 나랑 연립했을 거 아니냐. 1차식이랑 연립을 했는데 연립을 해봐야 여기는 안 건드릴 거잖아. 세근의 합이 뭐를 일정해? 5를 일정해요. 세근의 합이. 5를 일정한데 여기는 3을 2개 들고 있는 거 아니냐. 3을 2개 들고 있으니까 이거 합하면 6이잖아. 합하면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발견했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여기가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빼기 gx를 해서 척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교점을 찾고 그 다음 교점을 찾을 때 약간 센스 있게 찾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할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3차식에서 1차식을 빼게 되잖아. 빼게 되면 얘 또한 차함수를 그려낼 수 있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3이야. 그 차함수를 그려내면 그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차함수야. 3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이게 변함이 없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말이지. 근데 함수값이 큰 거에 작은 걸 뺀 이런 막대기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막대기들을 막 모아놓은 거니까 넓이는 얘도 막대기를 모아놓은 거라서 이 부분의 넓이랑 저 부분의 넓이는 다름이 없어요를 알 수 있겠지. 됐어? 이제 조금 더 이 함수 여기 극값 같지?
미분계수가 제로인 거지. 미분계수가 제로인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2대1 비율을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너무 오랜만이야? 설 전에 했던 거라? 여기가 뭐 2대1 뭐 그렇게 비율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었었어. 그 여기가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것은 요 함수에서 쳐다보면은 너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겠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막 똑같이 2대1 치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것도 공식을 쓸 수 있어. 교점의 x좌표 차. 어쨌든 적분을 할 거니까 4제곱을 하고 4 곱하기 3을 떠올려. 12로 하고 절대값 a니까 절대값 1. 뭐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나올 거고 아래 넓이나 위의 넓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 됐어요? 공식보다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하는 거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가끔 이제 역함수가 나와서 장난을 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 그럴 수 있잖아.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 대칭 역함수니까 y는 x가 여기 있다고 뻥을 치자고. 예를 들어 요렇게.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원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거라고. 그 교점을 찾을 때 지금 내가 증가함수를 그려놨기 때문에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위에만 있잖아. y는 위에만 있는 거니까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겠지. 맞지?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교점 한번 찾아볼 테야 힘들 텐데 y는 x 세제곱이 있어.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역함수를 구하면 x는 y의 세제곱이지.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 맞아. 구한 거 맞아. 구한 거 맞는데 양함수 형태로 쓰려면 y는 세제곱근 x잖아. 이렇게 벌써 피곤하잖아 이거. 벌써 피곤한데 여기에 막 뭐 이렇게 붙어봐.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잖아. 역함수 구해 그러면 오케이 할게. 큰일 났잖아. 못 구하잖냐 지금 이거.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드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게 분명해. 그럼 그 다음 건 보이지? 원함수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거기 2배 치자. 이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y는 x가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가자는 거지. 됐지? 됐어. 뭐 그런 걸로 응용될 수 있다. 잠깐 쉬었다가 놀자 또. 좀 쉬어요. 숙제 다 했어? 그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3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 3-8번은 지환이 말고는 하지 마세요. 지환이 너는 해야 되고요. 어딜 도망가. 안 돼. 너는 해야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미적분 툴을 모르시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11번 10번, 9번, 10번, 11번, 13번 9번, 10번, 11번, 13번 보고 계세요? 문제 쓸게요. 같이 봅시다. 9번부터요. 이차함수가 있어. 너 안 돼. 이차함수가 있어. 여기 0이 있고 2가 있네. 이런 이차함수래.
y는 kx니까 근데 k가 양이냐 음이냐 뭐냐? 그냥 x축에 2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겠네.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y는 kx가 있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인데 x축에 2에서 2등분 된다는 말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이런 말이겠죠? 그런 것 같죠? 음인 거는 안 되겠죠? 이렇게 음인 거 해봐. 음인 거 해보면 넓이가 지금 얘니까 x축에 의해서 2등분 되지가 않잖아. 그러면 저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찾아요? 교점을 찾아야겠죠.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교점을 찾으러 가자 이거. 하나는 0이라는 걸 지금 알아. 하자. x제곱 빼기 2x가 있고 kx 만들어 놓고 x제곱 마이너스에 2 더하기 k의 x 0이 되고, 그래서 x가 0이거나 x가 k 더하기 2거나 이런 좌표를 얻을 수 있죠. 여기는 k 더하기 2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 x축에 의해 2등분 된다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네. 이 부분의 넓이는 유레카거든? 되게 편해. 공식 쓰면 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2배를 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이럴 것 같지 않느냐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교점의 x좌표 차가 2고 적분할 거니까 세제곱하고 3 곱하기 2를 떠올리라고 그랬지? 6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다 대고 2배를 했더니 이제 교점의 x좌표 차가 k 더하기 2잖아. k 더하기 2에 세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누고 곱하기 직선이랑 연립해 봤댔자 어쨌든 그 2차항의 개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1이 돼서 이 방정식을 풀면 k가 나올 거고 k는 양수여야 할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하는 방법은 이제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AX로 묶어요. 그럼 X 빼기 A인데 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또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X축이 있죠? 0이 있고 A가 있어요. 이런 함수래.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으니까 Y는 X는 여기 있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일 거야. 근데 A분의 S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뭔가 A에 관한 식인가 봐. 넓이가 A에 관한 식이어서 하자. 얘는 AX 제곱 빼기 A 제곱의 X 이런 Y 값이 있죠. 뭐를 찾자? 교점을 찾자. 교점을 찾을 텐데 원래 하는 방법은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하면 돼. 교점 찾은 다음에. 근데 공식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쓰자고. AX 제곱 빼기 A 제곱의 X 너는 X 이렇게 해놓고 교점을 찾으러 가. 그러면 AX의 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1의 X 너는 0이야.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0이랑 A분의 A제곱 더하기 1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A분의 1이야. 인정하지? A 더하기 A분의 1이야. 약분했어? 별거 아니야. 그러면 넓이 구하자.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교점의 X좌표 차 이 자신이잖아. 세제곱을 하고 분모를 6으로 나누고 곱하기 절대값 A를 곱해야 돼. 절대값 A는 A일 텐데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니까 A라고 쓰면 되겠네. 이게 SA야. SA인데 A분의 S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하나 더 붙어야지. 맞지? 그래. 털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양수의 세개, 역수의 합, 최소값이 2잖아. 산술기하편 관계에 의해서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6분의 2의 세제곱이 최소값이겠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답이겠고. 네, 여기. 얘는 A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어서 A가 양수인 상황만 고려를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선분이 있는데 이 넓이가 36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묻는 것부터 보자고.
PQ의 길이가 A에 관한 식만 나오면 극한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식을 좀 써봐야겠지. 그 PQ의 길이를 식으로 써봐. 뭐 얘를 갖고 하자고. 얘를 갖고 하면 B 빼기 A의 제곱, PQ의 길이를 구하, PQ의 제곱을 할까? PQ의 제곱을 하자. B 빼기 A의 제곱, X좌표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의 제곱. 얘가 PQ의 제곱이야. 어머, 기분 나쁘다 얘. 여기다 루트를 박아야 이제 PQ인데, 오이쿠야, 이거는 이런데 얘는 B 빼기 A, B 더하기 A니까 B 빼기 AA를 제곱하고 B 더하기 A를 제곱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 맞지? 식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냐? B 빼기 A의 제곱을 해서 묶었어. 묶으면 1 더하기 B 더하기 A의 제곱, 얘가 PQ의 제곱이에요. PQ의 제곱이니까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양수의 세계에 놀고 있는 거라서 루트를 박은 얘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A를 변수로 쓰겠다는 건데 B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제 피곤한 거야.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싶고, 한 문자로 통일하려면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되고, 얘의 넓이를 오리지널로 구하는 방법은 조금 집중.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식을 구한다. 여기가 교점의 x좌표가 A고 교점의 x좌표가 B니까 A에서부터 B까지 너에서 너를 뺀 것을 적분하면 된다. 그게 넓이가 되겠지? 그게 36이라는 거야. 36이라는 건데 이제 슬슬 귀찮잖아 너도. 제 넓이를 구하면 교점의 x좌표 차 세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누고 곱하기 직선 연립해 봤댔자 x제곱의 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1이라는 거고, 걔가 어디 갔어? 36이래. 6의 제곱이란 얘기네. 그 B 빼기 A의 세제곱이 6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B가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한데? 아무튼 B 빼기 A가 6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 됐지? B 빼기 A가 이제 6이야. B 빼기 A가 6이니까 이제 뭐 하면 되지 뭐. B 빼기 A는 6이야. 6의 제곱이니까 6이 앞으로 나가. 6 루트 1 더하기 A로 통일시켜. B는 A 더하기 6이잖아. B는 A 더하기 6이어서 2A 더하기 6의 제곱이 되는 거라 이제 극한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됐지? 됐어. 그렇게 하시고. (13번) 13번은 불가사리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그 도형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고 6등분을 했대. 6등분을 해서 불가사리 모양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6등분을 했으니까 예상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넓이가 같을 거 아니냐. 거기까지 예상이 되잖아. 넓이가 같을 거라서 한 개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6배를 하면 되겠다. 이 표창 모양의 넓이를 구하자. 표창 모양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에 6배를 하자. 근데 문제를 이제 좀 잘 읽어보면 뭐 포물선 어쩌고 얘기하지 않았니? 포물선을 그린다 그랬지. 그 포물선이, 저 아저씨 좀 볼래? 이것도 포물선이야. 2차 함수. 그리고 기하에서 배우는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야. 게다가 회전 이동을, 원래 포물선인데 포물선을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해도 전부 다 포물선일 거 아니냐. 포물선이 아닐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포물선이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전부 다 포물선인데, 얘는 2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포물선이라서 되게 반가운 놈이지만, 얘는 그 2차 함수처럼 생긴 것을 회전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포물선이 돼서, 네가 노려야 될 거는 이런 포물선을 갖고 놀거나 이런 포물선을 가지고 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포물선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y축대칭인 놈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을 fx라고 하고, 걔를 어떻게 할까 이거. ax제곱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생기지 않았겠니? 포물선이 그렇게 생길 것 같고,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6등분을 했대. 6등분을 했으니까 여기에 각이 이제 60도잖아. 60도가 돼서 3분의 파이란 말이지. 근데 이 직선은 y는 루트 3x일 거라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 돼서 루트 3x가 된다고. 왜 그걸 하고 날렸는데요? 아니 저거 뭐 넓이를 구하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집중. 반을 딱 잘라서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구나. 그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이 교점까지 너에서부터 너까지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을 한 후 거기다가 2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걔를 하려면 교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야 되는 거라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참 다행히도 원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3x랑 연립을 하면 교점의 좌표가 나올 것 같아. 맞지? 그래, 일단 그거부터 하자고. 첫 번째, 저게 공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식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한데 좀만 참아봐. 이런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원래 푸는 방법을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y는 루트 3x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게 되면 x제곱이 되고 3x제곱이 있고 얘가 4야. 그럼 4x제곱이 4니까 x제곱이 1 되는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거든, 교점이. 여기가 1이겠지 뭐. 반대 방향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 식은 지금 알고 있는 거라서 이 식만 구하면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적분 친 거에 2배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 6등분 했을 때 넓이를 그 거식이 뭐야? 구하라 지금 그랬으니까 이제 걔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 좌표는 알아. 1, 루트 3이야. 이렇게 이제 해봐. 화이팅!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졌어?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난 성공인데. 일단 이렇게 했을걸? 얘를 풀려면 AB를 못 구하면 안 되지. AB를 구해야 되잖아. 왜냐면 0에서부터 1까지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을 하라 했으니까 직선은 아는데 얘를 지금 모르잖아. 얘를 알아야 된다고. 지나는 점이 하나 보이죠? 1, 루트 3. 그걸 대입했을걸? 그 두 번째 단계는 여기다 할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루트 3을 집어넣어. a 더하기 b야. a, b를 뽑아 먹으려면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니? 관계식이 어딨지? 그렇지. 접선이잖아. 기울기가 루트 3이잖아 얘가.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해. 발견 못했을 수도 있어. 괜찮아. 2ax가 있는데 접점 x평 1이잖아. 그 기울기가 2a예요. 근데 걔가 루트 3이었대.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a도 2분의 루트 3이고 b도 2분의 루트 3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 박아 놓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0에서부터 1까지 얘에서 너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해. 걔를 2배를 쳐. 이게 나오지? 거기다가 6배를 곱해. 그러면 계산할 수 있다. 된 거야? 됐지? 이제 귀찮으니까 일로 와. 2차 함수의 독특한 성질인데 2차 함수가 있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만든다? 증명하려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심한 시간에 할게. 서로 피곤해. 요렇게. 요 문제는 다 이해했어? 나 설명해도 돼. 2차 함수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에 보면 활골처럼 생긴 놈이 있고 표창 모양이 있지. 이게 2대1의 비율을 만족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 실제로 증명하면 돼. 곡선 밖에 한 점을 잡고 접선의 방식을 구해. 접선의 방식을 구해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놓고 나서 이거 넓이 따로 구하고 이거 넓이 따로 구하잖아. 그럼 걔가 2대1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수식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미 2차 함수 다 되는데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참고
얘의 오리지널은 뭐냐면,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 대 표창 모양의 넓이가, 기억하고 있으면 가끔 편해. 3대 1이라는 것이 오리지널 모습이야. 얘가. 다시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 표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얘가 0,0에서 접선 지금 두 개 그은 거 아니냐. 표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너랑 너랑은 2대 1이었다고. 3대 1인데 이 삼각형이 너무 편하잖아.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3분의 1을 하면 표창이 나오고 그 표창에다가 6배를 곱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게 딱 옛날 스타일이야. 저런 그 잡다한 공식들을 알아서 뭔가 빨리 풀 수 있잖아.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어머 우리 선생님 짱 막 이지랄했던 그런 거거든. 따라해봐. 안 통한다. 안 통해. 근데 내신에는 필요해. 내신에는 필요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유도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복잡하게만 하고 좀 구차해서 생략하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됐지? 메모해놔. 정리하고 17번 할 거야? 자, 17번을 보자. 3차함수가 있는데 3차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래. 3차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어. 미분하고 싶지도 않아. 대충 그려. 씨. 대충 그리고 0,4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0은 접점 아니냐. 접점이니까 얘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제곱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기 보면 세근의 합이 3이지 않냐? 그치? 세근의 합이 3이니까 0 두 개랑 나머지 하나를 더해서 3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 하나가 3이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는데? 여기가 0, 여기가 3. 보여? 이렇게. 여기는 아닐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0,4에서 접선이니까 여기가 0이라고 쳐봐. 그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잖아. 0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세근의 합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는데? 여기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라는 건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접선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됐네 뭐. 교점 찾았잖아. 교점 x좌표 차가 3이지? 4제곱을 하고 11을 나누고 곱하기 절대값 a니까 3분의 1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될 일인데 오리지널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 접선의 방식을 찾는다. 1번. 교점은 지금 구했으니까 상관없고 0에서부터 3까지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적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 됐어. 그렇게 하면 되겠고 끝! 이제 4단원. 여기도 할 말 되게 많은데 줄여서 할 수 있을까? 잘 줄여볼게. 위치의 변화량, 이동 거리, 속도, 가속도, 쭉 하여튼 운동이야, 운동. 운동하는 거라서 미분에서 배웠던 운동이랑 얘랑 결합을 잘 해야 되는 거라 조금 이게 불편한데 핵심은 이렇다. 첫 번째 기본. 함수 하나를 데리고 오자.
y는 아이고 xt t초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래. 얘가 t초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고 여기가 마침 0초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0초였을 때 함수값이 즉 위치의 함수값이 제로인 상태였다고 생각해보자. 뭐 그럴 수 있잖아. 최초의 위치는 제로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위치 함수니까 이 위치 함수의 함수값들이 얘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지. 가령 여기가 1초였을 때 3이라는 함수값을 가졌다는 말은 얘는 처음에 1초 동안에는 이렇게 가는데 1초가 딱 되는 순간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냐? 3이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위치의 함수값이 떨어지잖아. 위치 함수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3만큼 갔다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지. 뒤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딱 왔다가 여기가 대충 뭐 4초라고 해봐. 4초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하면 4초였을 때는 위치가 여기 딱 1이었던 거야. 이렇게 4초가 지나가면 위치가 1인 상태에서 여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다시 위치 변화할 수 있겠어? 그렇게. 그 다음 위치의 변화를 뭐라 해? 속도 이렇게 얘기하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줄여서 그냥 위치의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읽어봐. 위치의 변화. 이게 속도야. 이게 속도라서 그 얘는 속도는 운동 방향을 결정하잖아. 속도가 양수면 요쪽, 속도가 음수면 요쪽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러니까 이 속도가 계속 양수였다가 여기에서 0이 됐다가 속도가 음이었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양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얘는 운동을 어떻게 한 거야? 0초부터 1초까지는 이쪽으로 간 거지. 그 다음에 1초부터 4초까지는 반대로 이렇게 간 거지. 4초부터 이후에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의 표현하는 것과 위치의 함수값을 찍어내는 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인데 3차 함수처럼 난 생각을 한 거거든. 그 도함수 입장에서는 미분계수가 이게 제로고 속도가 제로니까 미분계수가 제로일 거 아니냐. 도함수 입장에서는 속도가 제로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얘가 y는 x't야. f't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지.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 이렇게 될 거고 그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을 알 수 있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and 도함수가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했고 그냥 넓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라 그랬지. 그러면 1초에서의 위치와 4초에서의 위치의 차 얼마야? 2지. 위치차가 2잖아. 이게 넓이가 얼마겠어? 2였다는 얘기라고 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멀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래야 돼.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고. 위치의 변화. 니 혹시 변이라는 말 알아? 알았어.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쓸게. 변화량은 부호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거 기억해.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원점이야. 원점인데 가다가 1만큼 갔다. 1초 동안 1만큼 갔고 그 다음 1초 동안 1만큼 또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했지. 2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빵이지. 변화가 지금 없잖아. 갔다가 지금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2지.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됐어. 그래? 그 위치의 변화량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뭐 어떻게 구하긴. 지금 든 예를 보면 f의 1 위치함수를 써야지. x에다가 1초의 위치. 내가 방금 1초의 위치가 어디였어? 1이었지. 그 다음에 2초의 위치는 어디였어? 1초일 때 여기고 2초일 때 1로 왔잖아. 2초의 위치는 빵이죠. 2초의 위치는 빵이야.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면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지.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 제로야.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아, 2초 동안. 이 바보야. 2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 처음 것도 써줘. 처음에 위치는 빵. 이렇게 0초일 때는 내가 빵이었잖아. 1초일 때는 1이었잖아. 2초일 때는 0이었잖아. 위치를 찍어냈지. 이렇게 찍어냈어. 그럼 지금 이 운동을 했을 때 2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라며. 얘를 식으로 어떻게 쓰지? 인테그랄 하지마. 여기서부터 2까지 x 프라임에 t에 dt. 당황하지 마라. 2초의 위치에서 0초의 위치를 뺐지. 그러면 2초의 위치에서 0초의 위치를 빼면 여전히 0이지. 더 봐. 나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해봐. 지금 이 운동을 한 거야? 처음에 여기가 0이었어. 1초 가면 이렇게 왔잖아.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1이지 1. 아, 걔를 쓰자.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예를 써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함수값이 뺄셈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x의 1에다가 x의 제로죠. 아, 1초의 위치가 1이고 0초의 위치가 0이니까 1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면 간단한 일인데 적분으로 쓰니까 불편한 거야. 또 봐. 이번에는 1초의 위치가 여기 섰어. 1초의 위치는 1이야. 2초의 위치는 0이었지. 그러면 1초에서부터 2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야? 뭐 어려웠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1초의 위치는 1이라고 2초의 위치는 0이라고 이렇게. 그 1초에서부터 2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럴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1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x 프라임 t에 dt가 있고, 방금 네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x의 2에서 x의 1 뺀 거 아니야? 2초의 위치가 빵이었잖아. 1초의 위치가 1이었잖아. 네가 마이너스 1이라며. 이거 한 거 아니냐고. 맞지? 맞아.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A에서부터 B까지 x 프라임 t에 dt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걸면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걸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결론을 지어도 좋겠네. 이해했어? 왜냐면 함수값이 뺄셈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위치에서 위치를 빼는 거지. 이 개념이 흔들리잖아. 수능 4점짜리 만나지? 그러면 영혼까지 털린다.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한 거 잘 기억해. 왔다 갔다 한 거를. 그래, 그러네. 이동거리. 이 운동을 하는데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볼래? 이랬대. 처음에 0이었다? 1초 후의 위치가 1이었다? 2초 후의 위치는 0이었다? 그러면 이 2초 동안 내가 움직인 거리가 2라고 안 했니? 그치? 그러면 2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2였어.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이제 방향이 0초부터 1초까지는 1로 갔고 1초부터 2초까지는 1로 간 상태가 된다? 맞지? 그러면 0초부터 t가 0이야? t가 1이야?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은 0초부터 1초까지 x 프라임 t의 dt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었니? 얘가 뭐였냐면 1초 후의 위치에서 0초의 위치를 뺀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 1이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지? 이쪽으로 간 상태였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가 다를 리가 없다고. 1만큼 왔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갔을 때는 위치의 변화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동거리는 1일 거 아니냐. 그걸 표현해야 되거든. 그 다음은 뭐냐면 1초부터 2초까지 x't의 dt를 했어요. 그럼 1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고, 그 위치의 변화는 2초의 위치에서 1초의 위치를 뺀 거란 말이지. 근데 2초의 위치가 뭐였냐? 참 어렵네. 2초의 위치가 빵이었고 1초의 위치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이 위치의 변화량이 필요한 게 아니죠. 1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1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될 거 아니니. 괜찮아? 그렇게 된다고. 지금 뭐 한 거 같아? 넓이 구한 거야. x'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집중. x't가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면 위치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가 똑같겠지. 속도가 반대로 이렇게 가잖니. 반대로 가면 속도가 음수 아니냐. 음수였을 때는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가 부호가 반대잖아. 이동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t에 절대값을 붙여서 얘를 한 거야. 양인 구간이랑 음인 구간이랑 나눠서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속도의 크기를 적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 속도의 크기를 다른 말로 뭐라 했지? 속력 그랬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도를 정적분하잖아.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줄여서 뭐 변이라고도 한다. 수학에서는 변이라는 말 잘 안 써.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속력을 정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메모해봐. 아, 이렇게 하면 피곤한가? 하자 그래.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는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인정? 속도의 보호가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야.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여기로 갔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여기로 갔다가 3초부터는 쭈루룩 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이 부분의 넓이만큼 움직였겠지. 또 2초부터 3초까지 내가 얼만큼 뺐겠을까가 궁금할 거 아니냐. 얼마만큼 뺐겠을까? 이 부분의 넓이만큼 뺐겠지. 요거 이해해? 그래.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미적분 1에 나오는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뭐 이동거리, 요거는 해볼만 할 거야. 이동거리는 움직인 거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133페이지에 4-4번을 풀어볼래? 같이 읽자. 어떤 전망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출발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잖아. 속도를 미분하는 가속도잖아. 그래?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며 등속도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지. 10초부터는 마이너스 2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속도 함수가 있어야 되지 않니?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운동거리라 그랬었잖아. 그 속력을 찾으려면 속도를 일단 알아야 되고 속도를 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얘가 가속도밖에 지금 없는 거야. 그 0초부터 2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간대. 그 속도가 뭘까? 시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하면 3t겠지. 3t 더하기 순위, 3t 더하기 철수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래야 미분해야 3이 나올 거 아니겠냐. 근데 시작할 때는 원점 출발이었을 거. 1층에서 갑자기 붕 떠 있겠니? 그러면 사람이 타기가 그렇잖아. 위치가 처음에 제로일 거 아니냐 이렇게. 속도도 제로였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기울기가 3짜리인 이런 직선을 생각하면 네가 일단 성공인 거야. 3t였다는 얘기지. 실제로 속도의 함수가 그렇다는 얘기고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는데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상수함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2초부터 몇 초까지? 10초까지 등속도로 올라가면서 여기 상수함수야. 그 다음에 10초부터는 마이너스 2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대. 대충 할게. 마이너스 2니까 줄어들겠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보자. 여기는 6이잖아. 2초일 때는 6? 이렇게 2,6이야 좌표가. 거기는 10,6이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똘똘이 이렇게 있을 텐데 10을 집어넣어서 6이 나와야 돼요. 6은 마이너스 20 더하기 네모야. 네모가 26이네. 네모가 26이니까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26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이 13초네. 이거 잡아놨어.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뭐지? 속도 함수지? 이렇게. 근데 0초부터 10초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잘 가만히 있다가 멈추셨잖아.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뭐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그거야. 이제 중학교 방식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고 속력을 정적분하게 되면 운동 거리를 나타내는데 속력이란 속도의 크기였어. 속도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니까 속도랑 속력이랑 다를 리가 없겠지. 내 말 이해했어? 그래. 저거 넓이 구하면 된다고. 넓이 구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까지가 이제 맨 뒤에 있는 거야. 이제 10분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과제 확인을 하면서 과제에서 몰랐던 거 질문을 받을 거야. 그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이제 내가 안 푼 문제도 있잖아. 안 푼 문제도 있으니까 안 푼 문제 여기 있는 거 해결하고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되는 거야. 적분 끝까지. 그게 일단 과제야. 이제 10분 쉬어. 다 해왔겠지 숙제를. 바로 뒤쪽에 있는 넓이랑 위치의 변화 쪽을 바로 문제를 풀면 좋아.